오늘부터 동사 30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바로 come입니다. 자, 이 come은 개념과 사용법 이렇게 두 개의 영상으로 제작될 건데요. 여러분, 파트 1의 세 번째 영상이 고였습니다. 자, 저희들과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다 보셨겠지만 혹시나 처음 저희 채널에 들어오셨다면 이 영상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영어는 친과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체화가 되니까요. 자, 당시에 고를 설명하면서 비동사와 함께 다루었습니다. 왜 그랬죠? 첫째, 비와 거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공통점은 별거 아니었죠. 오히려 두 번째 이유가 중요했습니다. 기본 개념상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졌다는 것 때문입니다. 고와 비가 반대 의미를 가졌다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고와 컴이 서로 반대 의미가 있잖아요. 물론 뭐 솔직히 영어에서의 고와 컴이 정확히 반대는 아닙니다만 오고 간다로 쓰일 때는 반대가 되기는 되니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컴과 비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영어에서 컴이 정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물론 뭐 가고 오고 온다 뭐 이럴 때 오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동사죠. 우리말에서도 뭐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동사니까 뭐 컴도 영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컴은 우리말의 오다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그 사용법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고는 우리가 조금 뭐 하는 편인데 컴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비가 있습니다. 비동사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원어민의 컴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컴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정해졌습니다. 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이 있다는 것은 다음 방법도 있다는 거죠. 네, 두 번째 방법은 컴을 비롯한 영어의 동사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동사 30, 파트 3 도입 영상이라고 하면서 비와 get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먼저 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큰 의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자, 논문이나 문법책들이 컴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것을 잘 정리해서 하나의 틀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영어의 컴을 원어민이 느끼는 것처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요 사이에 많은 분들이 컴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곤 하는데,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컴이 우리의 오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들을 하세요. 아닌데 왜 아닌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바로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냥 아니라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아닌지를 반드시 개념 정리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하나하나 채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영문법이나 논문에서 컴을 찾게 되면 이 컴의 정의는 대부분 이렇게 해놓습니다. Motion toward the speaker or his or her proxy, the individual whose perspective the speaker takes.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두 파트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motion toward the speaker. 그리고 그 다음 5어 이하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5어 이하절은 조금 잠시 보류해 두고 첫 번째 파트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러면 쉬워집니다. 자, 첫 번째 파트의 뜻은 말하는 사람 쪽으로 움직이는 것. 이게 컴이다. 자, 우리의 오다와 뭐가 다른가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의 오다보다 조금 더 사용법이 큰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용이 뭐냐? 이것까지만 알면 원어민의 컴, 드디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중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의 오다와 영어의 컴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말하는 사람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서는 똑같다. 그래서 컴과 오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컴의 의미가 좀 더 크니까요. 중간 정리 되셨죠? 계속 집중해 주세요. 자, 다음은 his or proxy, the individual whose perspective the speaker takes. proxy 이러니까 말이 어렵습니다. 사전에서 뜻을 찾으면 대리인이라고 하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원어민들도 어려운가 봅니다. 뒤에 바로 이 proxy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The individual whose perspective the speaker takes. 자, 어떤 사람의 관점을 내가 가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아마 이 문장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끼리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컴의 모델을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 들어서 요새는 이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자, 우리는 아바타를 알잖아요. 이건 아바타와 굉장히 유사한 개념입니다. 아바타가 뭐죠?
나와 아바타가 연결이 되어서 그 아바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자, 원어민들은 컴을 쓸 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이유의 핵심에도 저희들이 늘 강조하는 독립객체를 중심으로 풀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너무 설명이 커지기 때문에 오늘은 뭐 결론으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결론은 앵커링입니다. 자, 모든 학자들이 그럼 뭐 좀 오버 같고, 뭐 그러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앵커링의 개념을 씁니다. 자, 이 앵커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디에다 닻을 내리는 겁니다. 가장 일례로 뭐 제가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가면서 제 와이프와 통화를 하죠. 나 지금 가고 있어 라고 할 때 I'm com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우리가 어렵죠. 나는 지금 가고 있는데 영어로는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proxy, 여기서 뭐 제 와이프가 되겠죠. 제가 제 와이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coming이 맞는 겁니다. 이렇게 proxy에게 닻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관점을 내가 빼앗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자, 논문을 뭐 쭉 읽어가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 솔직히 심동치가 않습니다만 뭐 그런대로 괜찮은 대답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 설명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자, 영어 원어민들은 컴을 사용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개인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 뭐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리저브해두었던, 잘 보관해뒀던 비동사를 꺼내야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be와 get을 하면서 두 동사가 가진 핵심 속성도 함께 꺼내서 이것들과 함께 풀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와 부모님, 나와 학교, 나와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 있음을 증명할 수 있고 여기서 사라지면 더 이상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있다, 없다. 자, 그러나 영어는 내가 존재함을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독립객체니까요. 부모님 한 분 한 분도 각각의 독립객체이고 내가 다니는 학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영어 관점에서는 독립된 객체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존재함을, 내가 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뭐 데카르트 이야기로는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답니다. 참 어렵게 살죠. 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뭐 그나마 쉽습니다. 비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없다는 것은 아예 단어 자체도 없죠. 있지 않다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처럼 세상을 연결되게 있게 보면 뭐 쉬울 것을 각각의 독립객체로 인식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있는 것도 쉽고 내가 사라져도 없어졌네?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각각이 독립객체라고 한다면 사라진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좀 벙벙하죠? 조금 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B는 무슨 소리인지 확실하게 그려지진 않아도 뭐 대충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지난 시간에 비동사와 get동사, 뭐 이게 한 것이 오늘의 포석이었다라고 했던 점. 자,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핵심 속성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영어 동사의 핵심 속성이 뭐였습니까? 상태와 동작이었습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상태와 동작만 있습니다. 우리 동사는 어떻게 다르다고 했죠? 우리 동사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영어 동사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저희가 문법 동사편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영어는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path, 움직임의 트랙이 없습니다. 동작만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동사의 가장 큰 착각을 합니다. 오다. 이러면 우리는 길, 즉 path가 그려집니다. 자, 그러나 영어는 기본적으로 path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오다 이러면 길이 그려집니다. 내가 어디로 해서 오는 거죠. 영어의 come은요? 아니겠죠. 아닙니다. 자, 영어의 come은 어떤 곳에 등장하는 막 모습을 드러내는 동작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영어의 동사라는 것이 다 이런 식입니다. 아니면 뭐 비동사처럼 어떤 곳에 나타내는 모습이겠죠.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와 come은 아주 유사한 동사죠.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우리는 도착했다, 왔다. 이런 표현들을 영어는 here we are, 비동사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자, come이랑 be는 상태와 동작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단어들이 품고 있는 의미는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be와 come이 거의 같은 것으로 느껴지시나요? 자, 여기서부터 제대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자, 영어의 come은 우리의 오다, 이것처럼 뭐 길, 패스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공간에 등장하는 동작만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내가 여기 있고 저곳에 상대방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화를 하고 있어요. 원어민의 관점은 세상을 독립된 객체로 바라보고 원어민의 동사는 패스, 길이 없습니다.
자, 이러면 공간 연결이 잘 안 되죠. 이럴 때 어떤 방법을 쓰면 이 부분이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내가 상대방의 관점을 가져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앵커링, 닻을 걸어버리면 내가 그 목적지에 나타나는 것이 됩니다. I'm coming이지만 실제로는 이곳에 있는 내가 그곳에 나타나는 거니까요. I'm coming이 우리말로는 가고 있어가 되는 겁니다. 자, 저희가 영상 촬영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자, 이 부분에서 보충이 조금 필요할 듯 해서 추가 촬영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을 보면 한 명은 전화를 하고 있고 상대방은 이쪽에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에 길이 없잖아요. 이게 오늘의 핵심 중에 하나였죠. 자, 영어의 동사는 길이 없다. 자, 영어의 동사는 동작과 상태는 나타낼 수 있지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길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길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길만 만들어주면 우리와 같아지죠. to라는 전치사로 길을 만들어주면 되죠. I'm going to your house. 자, 전치사를 써주면 됩니다. 문제는 coming이죠.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자, 여기 그림을 하나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coming은 그냥 이런 모습이잖아요. 자, 이런 움직임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처럼 어디서 올 때 그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라면 이 사람이 오고 있다는 길은 영어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관점을 내가 갖게 되면 자, 전치사 없이 길이 만들어집니다. coming은 그냥 이런 모습이지만 상대방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과 이 화살표가 연결이 되잖아요. 아, 이 사람이 오고 있구나. 자, 말한 사람은 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come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려우세요? 네, 저도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학자들이나 영어 전문가들은 우리의 영어 이런 방식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방식이 있다니. 저도 여러분처럼 처음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영상 관련 회의 중에 저희 어드바이저가 딱 두 타입의 문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는지. 자, 둘이 전화를 합니다. 너희 말에 태풍 왔어? 그 말은 제가 없잖아요. 왔다니. 갔어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전화를 합니다. 야, 그 사람 집에 왔어? 난 집에 없는데, 그쵸? 있네요. empathy. 상대방에게 감정이입이 되면 똑같잖아요. 우리도 상대방의 관점을 내 관점으로 만들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말은 우리말로 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시죠?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영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좀 복잡하셨죠? 자, come은 원어민의 특별한 관점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쉽게 이해된다면 come에 관한 그런 많은 논문들이 나올 리도 없고 오늘 저희들과 이렇게 함께 영어 공부를 이곳에서 하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완벽한 영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보시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주십시오. 자, 오늘은 사실 개념 정리만 했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come의 쓰임을 다양한 예문과 함께 정리를 하다 보면 오늘 쌓아놓은 이 개념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